20년 전 어머니와 이혼한 후에 소식이 뚝 끊겼던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할 때가 되니 왠지 모르게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20년 만에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따라랑.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누구야? 아버지 저 낮술 드셨어요. 아버지 저 박수철이에요. 제 목소리 기억하시죠? 아, 수철이. 아이 그래. 내 아들. 네. 야, 인마 너 20년 사이에 많이 컸네. 야, 웬일이야? 아들한테 웬일이라니. 저기 다른 게 아니고요. 저 다음 주에 결혼해요, 아버지. 그 소식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결혼을 해? 야, 이 많이 컸네. 야, 근데 결혼하는데 아빠 빼고 하려고 그랬어? 야, 아빠 혼주 아니냐? 혼주가 뭐야? 결혼식의 주인 아니야? 당연히 내가 가야지. 아버지 제 결혼식에 오신다고요? 네, 진심이세요? 아, 그럼. 야, 내 아버지 아니냐? 어? 내가 너 잘하는 동안 용돈 한 번 못 줬는데, 야, 내가 그냥 몰아서 네. 축의금 그냥 한 방에 쏠게. 어? 너 이 저 아비 마음 알지? 아버지 이런 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뒤에서 욕했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 결혼식도 참석하고 축의금까지 두둑하게 준 아버지. 하지만 역시나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에 다녀오자마자 아버지는 변덕 부리면서 저에게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수철아. 잘 갔다 왔어? 네, 아버지. 그거 내놔, 그거. 네? 아, 빨리 내놔. 아, 무슨 말씀? 기념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준 축의금 있잖아. 에? 너 빨리 내놔. 아, 저 결혼 자금하라고 주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미 전셋집 구할 때 다 썼는데. 아, 너 인마, 아유, 눈치도 없어요. 내가 왜 그 돈을 줬겠어? 어? 너 신혼여행 갔다 왔지? 예. 아니, 신혼여행 가서 내 명품 선물 좀 사오라고 준 거 아니야? 아, 자식, 그 눈치도 없이 그걸 전셋집. 야, 내놔, 빨리. 아버지 선물 비용이었다고요? 아버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너무하긴만 뭐가 너무해. 눈치 없는 네가 너무한 거지. 아, 참, 늙음하게 아들 덕춘보나 했더니, 야, 좋은 말 할 때 빨리 돈 내놔. 어? 안 내놓으면 너 10원에 한 대씩이야. 아버지 깡패요? 결혼 자금으로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아버지. 아니 한 번 준 돈을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수천만 원 달하는 목돈이라 당장 마련하기도 힘든데 아 정녕 이 돈을 돌려줘야 됩니까? 이거야 아버지 야, 너무한데요. 20년 만에 나타나서 아버지 아버지요. 노릇 하나 했더니 그 돈을 또 돌려달래요. 네. 아들이 너무 실망했겠는데 뭐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네, 이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20년 넘게 아버지를 못 봤던 30대 남성 A 씨의 사연입니다. A 씨는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좀 전했는데요. 네. 그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던 이 아버지 B 씨는요. 이 결혼 자금에 보태라면서 현금 8천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유. 아들은 이 아버지가 지난 세월에 대한 미안함에 대한 표시인 걸로 이해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버지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 본인이 당장 살기 힘들다면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유. 아니 근데 아들이 처음부터 달라고 했던 돈도 아니었잖아요. 에, 소식을 듣고 본인이 그냥 준 건데 이걸 또 뺏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먼저 줘놓고 뒤늦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좀 아니죠. 네, 이게 돈을 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사실 아버지는요, A 씨의 어머니죠. 이 전 부인과 재결합을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아들에게 선심을 좀 썼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일이 무산되자 갑자기 다시 이제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요, 급하게 2천만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요, 아버지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아, 이제 어머니랑 재결합하려고 처음에 잘해줬던 거네요. 진짜 실망스럽다. 진짜 너무 밉다, 아빠.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맞습니다. 게다가 이 아들이 무리해서 돈을 좀 일부 갚았는데 네네. 아버지의 성화가 멈추지 않았다고 하고요. 8천만 원 중에 나머지 6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다그친 건데 그래도 돈을 갚지 않자 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들은 이 아버지와 결국 소송을 해서 패소하게 되면 이 돈을 또 갚아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토로했습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급 명령이라는 거예요? 네, 지급 명령이 일반적인 소송 절차보다는 좀 약식으로 진행되는 절차인데요.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간략하게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가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간략하게 사유가 있는지를 보고 채무자에게 바로 지급을 명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요. 비용도 일반적인 소송보다는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일반적인 소송과 똑같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서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법적으로 따졌을 때 좀 궁금합니다. 허 변호사님이 아들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도요 이렇게 줬다 뺏는 거 상당히 어렵게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돈을 증여했는데 그걸 취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증여의 취소는 안 됩니다. 특히 한 번 이렇게 돈을 줬다,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줬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거 다시 돌려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예외적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돌려받는 것도 가능한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전부인과 재결합을 하고 싶어서 이걸 줬는데 그걸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로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재결합을 하고 싶었던 게 자금을 준 이유, 내심의 사유가 됐다는 얘긴데 이걸 법률 용어로 바꾸면 자기가 이런 동기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취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기의 착오를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카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서 차를 사줬는데 알고 보니까 합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럼 다 뺏어? 안 되잖아. 그런 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던 경우. 이런 것들이 동기의 착오예요. 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사유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다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줬다 뺏는 원칙 취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 재결합하는 걸 조건으로 너한테 이걸 주마라고 확실하게 조건을 걸면서 얘기를 했다든가 누가 봐도 아 이거 재결합 안 했으면 자금 안 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 취소를 할 수도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한데요. 사실 이거는 둘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다행이다. 근데 아버지가 법원에 가서 신청한 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는 빨리 이의신청을 하셔야 돼요. 지급 명령은 이 지급 명령을 받은 14일 이전에 이의신청을 해야지 안 그러면 강제 집행까지 가능한 판결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와 법정 분쟁을 벌인다고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도 얼른 이의신청을 하셔야지 이 채무를 벗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계약서 있어? 계약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럼 내가 해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나올 그렇지. 수도 맞아.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두 증여 계약은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미 준 돈을 뺏을 수는 없어요. 아들이 2천만 원 돌려줬는데 이거는 아버지한테 맞아, 맞아. 다시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죠. 이걸 왜 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돌려줘도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요. 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이걸 기화로 해서 난 증여한 게 아니라 대여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법적 절차에서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분쟁의 씨앗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저한테 오시면 이거를 저는 양육비까지 청구해서 더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가 20년 동안 과거 양육비 한 번 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는 거, 돌려준 돈을 다시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양육비까지 더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가면 아마 이거는 판사님이 조정 절차에 회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조정 절차에서 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버지가 지난 20년간 전혀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건 한 아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미 아버지는 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갚았다 생각하시고 맞아요.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게 있는데 결혼 전에 한 약속과 관련한 또 다른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법률 상담 SOS 이번 사연의 제목은요. 이 결혼하면 아파트 주겠다던 시어머니가 약속을 안 지켜요. 이 어떤 사연인지 우리 박수림 씨께서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그 가머니설에 깜빡 속은 50대 여성의 고민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0년 된 여자입니다. 저는요, 사실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내 아들이랑 결혼만 해도 그러면 아파트 명의는 며느리 니한테 다 줄게.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명의를 안 줘요. 시어머니가 아파트 값이 6억으로 뛰어서 못 주겠다고 대신 1억을 주겠다는데
기 막히고 코 막힙니다. 이거 사실 이거 사기 결혼 아닙니까? 어쩌면 좋을까요? 예? 직접 전화로 인터뷰하신 줄 알았어요. 예. 억울함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빙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네. 아파트를 주겠다 네. 시어머니가 말씀을 했는데 전혀 이제 완전히 모른 척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이런저런 달콤한 약속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걸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우선은 형법으로 사기 결혼이라는 건 없는데 사기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사기죄를 적용시키려면 첫 번째는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기망이라는 게 그때 20년 전에 아파트를 주겠다 했던 게 거짓말인지가 좀 입증이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떡해. 결혼 자체를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아마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근데 민사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두증여는 계약서가 없으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아파트는커녕 지금 주시겠다는 1억이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어쩌면 좋아. 이거 결혼 생활 이거 물릴 수 없어요, 다. 결혼 생활 어떻게 불러? 다 물릴 수 없어. 지금 이분이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시는 걸로 네. 봐서 사기를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할 태세가 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그 거짓말이 혼인의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에 관한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아파트 받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남편과 사랑해서 가정 이루려고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봐서 이 취소소송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설사 기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미 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1억 원 받으시고 행복하게 잘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